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교조가 이제 법의 노조가 돼서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거를 이제 직권 면직하는 거는 시도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11개 시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한다는데 행정대집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주체가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행정관청이 대신 집행하는 걸 이제 행정대집행,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것이 되는 건데. 예. 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제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을 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행정대집행 대상은 그 9개 교육청 24명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12명으로 지금 가장 많은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가 어차피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을 받게 되는 주체는 여전히 또 각 시도 교육청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라라고 명령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그 움직임이 주목되는데 일단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교사 11명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냈고 예. 사립학교 교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해직 요청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어요. 예. 그런데 좀 이걸 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공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서울교육청에서 그리고 초중등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복잡하군요. 예. 그래서 해당 교수들의 소명을 듣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뭐 사립학교 교사는 당연히 해당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 징계 절차를 보면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30일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직권 면직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면직과는 달리 징계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심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역시 또 교육감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직권 면직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절차에는 들어간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시간 싸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절차에는 들어가면서 교육부랑 바로 정면 충돌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되 그렇죠. 뭐 상당한 시간이 지금 끌고 걸린 후에 최종적으로는 또 면직을 하지 않는 그렇죠. 뭐 그런 지금 작전이다 이거죠. 서울시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면직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이제 교육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대집행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인데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집행이라고 하는 게 징계위원회 열어라. 그렇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징계위원회 열어봤자 이게 이제 직권면직 의결은 아닌 거거든요. 심의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결재는 결국은 교육감이 해야 되는 거니까 행정 대집행의 엄포를 놓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이 실효는 그러니까 별로 없는 이런 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강원도 교육청은 소송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소송이죠? 이게 지금 그 직권면직하라라고 하는 것에 불복을 해서 법원에 지금 그 소송을 낸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건데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아까 이제 서울시와 교육부가 절차 싸움 내지 시간 싸움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그 최대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강원교육청에서 낸 이거에 대한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게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게 정교조의 법조항 하나만 살짝 바꿔도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아닌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그 논의는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정교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 노조이고 노조의 이제 자체적인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교조의 의사에 일단은 따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정교조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그 정교조 특별법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의는 국회에서 없냐 이 말입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교조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걸로 법률 개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이를 보면은 정반대로 지금 그러니까 주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당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자사고 재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내일 그 재평가 결과 탈락한 학교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일단 그 재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 그래서 교육부는 이제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는 예. 부동의 의견은 낼 수가 있지만 예. 이 시행령에 따르면 과연 이것이 구속성을 갖는 것이냐. 예. 이거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교육부가 나선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국가 사무다. 이건 자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는 자치 사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지금 대치 상황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대치를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그 논란이 확산이 되냐면 교육 자치 문제 전반으로까지 논란이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육 자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교육감의 권한의 문제로 또한 이게 집중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교육감 직선 결과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한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불씨를 안고 있는 지금 논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자사고 지정 취소냐 아니냐라고 하는 현상적인 문제 배면에는 예. 이 교육감의 권한 문제 더 나아간다면 교육 자체의 범위 이거에 대한 지금 논란 내지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의당 소속인 정진우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네. 교육자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가 내린 명령이 모두 21건인데 그중에 뭐 7건이 잘못 내린 명령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올해 이제 3건이 내려갔는데 예. 이 시점이 모두 7월 이후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7월 이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라는 겁니다. 모두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게 지금 명령이 내려갔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그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교조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한쪽에서 교육 자치, 교육의 자율성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분야에서 정부 의도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아하.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지금 정부라든지 더 나아가면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 연원이 2008년 촛불 시위의 그 시발점을 보면은 사실은 중학생들이 문화제 같은 걸 열면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이후로 보수 세력에서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관심을 보여왔고 그 후에 이 교육부와 정교조가 각을 세우는 그래서 교육부가 정교조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 제기라고 조치를 내리는 빈도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런 추이에서 볼 때 어느 지점에 가서는 교육자치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자사고 문제니 전임자 미복귀에 따른 직권면직 문제니라는 단발성 사안이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이것이 계속 현상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다면 갈등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이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